그 집에서는 사람이 사라졌는데도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월세와 관리비는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웃들은 말했습니다. 아무 이상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방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채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라진 사람, 지극히 평범해 보이던 집, 그리고 수년 뒤에야 밝혀진 비밀 하나. 지금부터 그 집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듣는 이야기, 박준호입니다. 몇 년 전 한국의 한 대도시에서 한 남성과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던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실종이라 불렀지만 그것은 정확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그들이 살던 원룸 안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원룸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 2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 좁은 계단, 낮에도 불을 켜야 하는 어두운 복도. 원룸이 있던 건물은 30년도 더 된 곳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과 삐걱거리는 계단, 복도 끝에 희미한 형광등 때문에 한여름에도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지요. 이웃들은 서로의 이름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마주치면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가는 사이였습니다. 누군가는 새벽에 출근했고 누군가는 늦은 밤에 돌아왔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었고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바로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끊기는 일은 흔했고 이사도 잦은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그 집 우편함에는 우편물이 쌓이지 않았고 관리비와 월세는 매달 같은 날 빠져나갔습니다. 건너편 방에 사는 이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안 보이던데 이사 간 줄 알았어요. 불은 켜져 있던데요. 그 정도였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은 오히려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드나드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은 없었지만 그는 주기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 방에서는 매달 같은 날 관리비가 나갔습니다. 월세도 정확히 제 날짜에 납부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에도 그 집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여름 장마에도 겨울 한파에도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그 집을 찾았고 필요한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집 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그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났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식장을 예약하고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결혼하던 날 그는 턱시도를 입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고 그는 정중히 답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왔고 새 집으로 이사도 했습니다. 얼마 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남자는 아이의 100일 잔치를 열고 돌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평범한 가장으로 보았습니다. 신혼집에서 아기 옷을 개고 주말이면 마트에 가고 명절이면 고향을 찾았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저녁 약속을 잡고 아이의 육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의 일상은 그 자체로 의심을 지워줍니다. 하지만 다른 삶을 사느라 바쁜 와중에도 그는 여전히 그 원룸을 찾았습니다. 아내가 친정에 간 날, 아이를 재우고 난 늦은 밤, 출근길 이른 아침, 잠깐 들르더라도 그는 그 집에 방문하는 것을 결코 잊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공간은 원래 변하기 마련입니다. 가구가 조금씩 움직이고 생활의 흔적이 쌓입니다. 먼지가 쌓이고 물건의 위치가 바뀌고 공기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 원룸은 오랫동안 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집이 아니라 관리되고 있는 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균열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가 사소한 일로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그 방을 관리하던 손길이 멈춘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하지만 여름이 왔고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습기가 건물 안으로 스며들었고 닫혀있던 방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냄새였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이웃이 코를 찡그렸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는 가끔 이상한 냄새가 나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냄새는 점점 짙어졌습니다. 202호 쪽에서 뭔가 썩은 냄새 같은데. 관리사무소에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관리인이 202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벨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관리인은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전단지와 고지서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관리인과 경찰이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복도로 무언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닫혀있던 문 뒤의 시간이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라졌다고 믿었던 사람은 그동안 줄곧 같은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뒤늦게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바로 옆이었는데, 매일 그 앞을 지나다녔는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통장 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매달 같은 날 관리비와 월세가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건물 CCTV에는 그 남자가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왔습니다. 평균 체류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였습니다. 휴대폰 기지국 기록도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일정한 주기로 그 원룸 근처에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분석되었습니다. 원룸 근처 편의점에서 청소 도구와 방향제를 구매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그 남자는 말했습니다. 함께 끝내자고 한 건 그 여자였다고. 자신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재판부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그 방을 관리했고, 동시에 바깥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이어간 시간들, 결혼 준비를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아이의 100일 잔치를 준비하는 동안 그는 여전히 그 원룸을 찾았습니다. 매달 비용을 내고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아무 일 없는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장 기록과 CCTV 영상, 기지국 기록, 카드 사용 내역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생활하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 긴 시간과 반복된 행동들은 이 사건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판결문 속 문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끝난 뒤 그 집은 다시 비어있는 방이 되었습니다. 계단은 여전히 어둡고 복도는 조용합니다. 이웃들은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에 출근하고 늦은 밤에 돌아오고 복도에서는 고개를 돌린 채 그 집 앞을 지나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은 남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관리비가 밀리지 않고 문이 닫혀 있고 겉으로 아무 문제 없어 보이면 그 안에서 흘러가는 시간을 끝내 모른 채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면서도 옆집 문 앞을 지나면서도 정작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 채 우편함에 우편물이 쌓여도 불이 켜져 있지 않아도 바쁘겠지 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오늘 밤 엘리베이터에서 스쳐 지나간 얼굴 하나가 떠오른다면, 며칠째 보이지 않는 이웃이 생각난다면, 짧은 안부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어쩌면 의미 있는 일이 될지 모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과 이어진 마지막 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장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어딘가의 건물 안에서 아무 일 없는 얼굴로 시간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으로 듣는 이야기 박준호였습니다.